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다시 추워진 날씨 탓인지 요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친구들도 어깨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은 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원장님. 예. 요즘 이런 어깨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 무슨 이유가 또 있나요? 일단 뭐 대표적인 거죠. 노인 인구가 많았다는 거고요. 인구 분포가 고령화되면서 되게 어깨 통증은 젊은 나이에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체육이라서 클럽 네. 활동 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운동. 예. 또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전에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환자분은 많아졌지만 그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치료를 하던 분들이 자기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 방식을 찾기 때문에 병원에 오히려 환자분이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사실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안 갔죠. 예, 그렇죠. 예, 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자, 그렇다면 이 어깨 관절의 손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단 손상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서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네. 중에 어깨가 탈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손상이겠죠.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되게 20대, 30대가 아닌 40대 중반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어깨를 이루는 주된 부분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거. 회전근개 파열이 되거나 염증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거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떤 뼈의 변형이 생기면서 그게 회전근개를 파열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치면 슬랩이라 가지고 야구 선수들처럼 상부 관절선이 파열되면 반복적으로 쓰면서 파열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깨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증상, 원인 뭐 이런 걸 알아봤다면은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병원에 왔을 때 어깨가 아파요 하고서 여기를 찡드시는 게 있어요. 어깨.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깨는 어떤 구조물인가라는 걸 조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어깨. 이 어깨면 다 여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깨 관절은 뒤에 있는 날개뼈. 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빗장뼈가 아니죠. 이 세 가지 구조물이 다 이루어져서 어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시면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어깨지만 어깨가 아닌 목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목의 근육이 긴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있는 날개뼈의 근육 자체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깨 자체,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에 어깨 자체의 근육 심줄에 파열이나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병원 가면 보존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약물치료, 물리치료지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근본적인 거는 운동치료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어에 대한 거는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치료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증상이 완화된다면 저는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코어를 강화하는 건 모든 사지, 척추, 목, 그 다음에 발목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운동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예. 어깨 통증이 발병하면은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수술까지 가게 되는데 이 수술 방법에 무슨 별도로 뭐가 있나요? 일단 파열이라는 개념에서는 관절경으로 봉합하는 건 되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요새 아직 척추뿐만 아니라 어깨 전문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하는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충돌 증상입니다. 충돌 증상 때문에 생긴 염증.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50견 증세인데 가장 많은 거.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충돌 증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마취 문제 있죠. 그리고 수술 후의 통증,
그다음에 상처 치료, 좀 두렵죠. 수술한다 그러면. 네, 팔걸이든지 아니면 이 보조기라는 걸 차고 다니면서 유지를 한다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깨 수술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럼 관절경 수술은 뭡니까? 그러니까 관절경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카메라를 않고. 집어넣고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상처가 없다는 거고요. 스스로 통증이 적고, 그 다음에 재활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증상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딴 어깨 수술 자체로는 뭐 대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지 어깨 주변만 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 증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깨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요, 위 내시경 하시죠. 위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하잖아요. 예. 수면 마취를 할 정도의 마취 정도를 가지고도 어깨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개가 없습니다. 절개가 없다는 건 카메라를 집어넣는데 상처가 있는데 왜 절개가 없냐는 건 일반적으로 좀 과장되긴 하지만, 끝나고 나왔을 때 상처 부위에 테이프만 붙이고 나오죠. 꼬매질 뭐 않죠. 어디를 쬐다 뭐 이렇게 네. 이걸 그러니까, 개보가 뭐 이런 네. 건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관절경을 넣더라도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크기 때문에 1cm에서 1.5cm 정도 뭐그 절개를 정도는. 하고 봉합을 하고 나오는데, 이 어깨 충돌 증상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은 5mm, 3mm 그 정도의 이제 스텝이죠. 나이프 있죠. 나이프 끝을 살짝 찔러서 살짝 벌리고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깨에 쓰는 카메라가 상당히 컸는데 손목이나 발목에 쓰는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감압이 되죠. 그러면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치를 하게 되면은 네. 아까 이제 뭐 자기 그 어깨 그 근육 통증이 와도 이거 뭐 곧 낫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증상이? 그러니까 생겨요? 흔하게 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오십견 증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십견은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염증이 확산되는 거에 따라서 오십견 증상이 또 재발할 수 있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1cm 미만의 파열은 대개 이제 수술을 하고 관절경 수술로 봉합을 하면 거의 100%가 봉합률이 성공률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 크기가 2cm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재파열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되죠. 다시 수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감한, 환자분하고 병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미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예, 좀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확한 진단.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한테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예방이라 그럴까요? 뭐 예방이나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통증 조절이라는 것 자체는 뭐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 거죠. 스트레칭. 어차피 외상으로 반복적으로 쓰더라도 과도하게 쓰는 거, 좀 불편하다 싶으면 스트레칭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방이라는 거는 아플 때 조기에 본인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지 더 과도하게 병이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주된 거는 어깨 통증 중에 수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충돌 증상에 대해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전신 마취를 하든가 아니면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 증상에 대한 수술은 단순하게 수면 마취로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절개에서 수술이 맞춰지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또 상처 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테이프만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무통하죠. 무통이 없습니다. 무통 주사를 맞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관절경, 여기 나와 있는 건 되게 커 보이는데요. 이 사용하는 기계는 손목이나 발목에 사용하는 쉐이버라는 기계입니다. 이 쉐이버를 가지고도 이 뼈가 돌출돼서 밑에 있는 회전근개하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을 충분히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제가 간혹 보면 많은데, 치료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서지타 병원 변병남 원장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